네, 정치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조금 전 새 당대표로 장동혁 후보를 선출을 했습니다. 강경 반탄파가 국민의힘의 새 수장이 된 가운데 당내 통합과 여당과의 관계에 관심이 보입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오늘 새벽 마무리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배종우 한국정치평론가 협회장,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위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 조금 전에 함께 이 자리에서 3실장의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디테일하게 많은 내용들을 좀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고 한 140분 정도 만났다라고 합니다. 두 분의 총평을 먼저 간단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전해주실까요? 네, 한마디로 대반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정식으로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우려가 많았잖아요. 당장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에 수행을 하지 않고 미국으로 급파가 되면서 뭔가 좀 이상기류, 돌발 변수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고 또 강훈식 비서실장까지도 미국에 급파가 됐어요. 3실장이 모두 미국에 급파가 되면서 역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고 특히 이제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에 뭐 숙청, 혁명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한미 정상회담이 과거에 뭐 젤린스키 대통령과의 면담처럼 굉장히 이상한 방향으로 흐른 것 아니냐라고 우려를 했는데 한미 정상회담이 정작 시작이 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칭찬의 화술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띄워주면서 전체적으로 화기애애한 그런 회담으로 이어졌고 나중에는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대한 지도자다라고 띄워주면서 전체적으로 성공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내려지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기대 이상으로 양해의 격려를 받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또 민주당의 의원 같은 경우는 100점 만점에 120점을 준다라는 평가를 했는데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역대급 외교적 참사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외신들도 대체적으로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좀 평가는 일반적인 평가, 국민의 상식과는 좀 동떨어진 그런 뭐 흠집내기 평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뜻밖의 기대 이상의 큰 성공적인 그런 한미 정상회담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반전이었다. 다만 긍정적인 반전이었다라는 표현해 주셨고 국민의힘 입장까지 배 교수께서 직접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정상회담. 최악은 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허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아까 3실장 브리핑을 고민님께서도 보셨을 텐데요. 주로 많이 나왔던 단어들을 제가 좀 추려봤어요. 배려, 화기애애했다, 공감대를 확인했다. 그리고 앞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다. 이런 말들만 좀 많이 나왔고 실질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협상을 했고 무슨 결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번 회담이 뭐 두 정상이 서로 아이스 브레이킹 하면서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하고 뭔가 서로에게 통성명하면서 사이가 가까워진 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화술이 역할을 했다. 물론 저는 너무 저자세가 아니었나. 너무 대통령을 좀 미국 대통령을 치켜 세우는 모습이 좀 불편한 점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 자동차, 반도체, 철강 여러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대외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얻어낸 결실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앞으로의 협상에 더욱더 많은 것들이 의존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진 면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서 매우 엄중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좀 관리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듭니다. 예. 자, 두 분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같은 회담을 보셨는데 조금은 다른 입장도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어떤 이야기를 좀 했는지 의제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소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녹취 구성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조선 분야뿐만이 아니라 제조업 분야에서 르네상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도 함께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좀 만들어주셔서 김정은과도 만나시고 북한에 트럼프 월드도 하나 지어서 거기서 저도 골프도 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정말 세계사적인 평화의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꼭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의 새 길을 꼭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관여로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 쉽지 않은 상태인데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이십니다. 대통령께서 피스 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 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든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이 성장 발전해 왔고 앞으로도 이 한미 동맹을 군사 분야뿐만이 아니라 경제 분야 또 다른 과학기술 분야까지 다 확장해서 미래형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현장 화면도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방금 볼 수 있었다시피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달라라고 요청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면 자신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웃기도 했잖아요. 이런 남북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방금 이제 화면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표정이 다 나오잖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뭐 굉장히 만면의 미소를 지으면서 흡족해하는 그런 표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표정에 또 이런 내용의 한미 정상회담이 역대급 외교 참사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상식적으로 맞는가라는 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특히 지금 이제 남북 관계가 완전히 파탄 상태입니다. 남북 관계가 이렇게 파탄 상태가 된 것은 윤석열 정권 시절에 대결적 남북 관계로 가면서 심지어는 지금 외환 혐의까지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남북 관계가 완전히 파탄이 됐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든지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남북 관계를 회복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역할을 해달라. 지금 당신이 세계적인 피스메이커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반도에서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다라고 지켜주면서 지금 개입을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그러면서 경주 10월 달에 예상되는 에이펙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가능성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도 올해 만날 가능성을 지금 열어놓고 있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은 에이펙 경주 정상회담이 제2의 평창 동계올림픽처럼 돼가지고 남북미 관계가 일거에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시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이어질 수도 있고 또 남북미 삼국 정상회담도 이어질 수 있고 또 남북 관계가 해빙의 관계로 갈 수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실패한 그런 정상회담이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안 되죠. 그리고 예. 아까 뭐 한국의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SNS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게 오해였다라고 다 본인이 해설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높이 평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회담은 실무 회담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무슨 10원, 20원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방어적인 성격의 회담이 큰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상호 관세 협상이 미국에게는 좀 불리했고 한국에는 굉장히 유리했다. 그래서 안보 청구서를 들이밀 것이다. 그리고 한미 동맹의 현대화를 얘기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를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띄워주면서 뭐 골프 얘기를 한다든지 또는 뭐 암살 관련 얘기를 한다든지 두 사람의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면서 이런 문제가 다 일거에 사라졌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성공한 그런 협상이면 틀림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초당적으로 평가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북 관계의 피스메이커 역할을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올해 안에 김 위원장을 뭐 만나고 싶다. 또한 뭐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 가능성도 내비쳤는데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매우 위험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북 관계가 사실은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남북 관계를 무시하고
북미 관계 위주로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통미봉남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거를 두려워했던 게 바로 누구였습니까?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엇을 내놓고 났습니까? 한반도 온전자론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은 아예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모든 걸 다 해달라? 저는 이게 과연 남북관계의 당사자인 우리 대한민국의 정상으로서 우리의 평화 문제, 우리의 안보 문제를 주도권을 마치 미국에게 주는 듯한, 저는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한반도 운전자가 아니라 한반도 조수로 전락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정상회담하고 한미동맹 맺는 게 뭐 트럼프 대통령 기분 좋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트럼프 월드 짓자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지극히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사적 비즈니스의 문제거든요. 지금 두 정상이 만나서 사적 비즈니스 얘기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국익을 챙기는 게 우선이고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도움이 되도록 만드는 게 외교의 목적인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은 그저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서로 실토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게 외교 참사가 아니면 무엇이 외교 참사겠습니까? 저는 언제부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정부가 이렇게 아주 노골적인 친미 정부가 된지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 발표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야기를 했죠. 한 3,500억 불 그 펀드랑 또 별개로 진행을 한다고 하고,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갔었는데 뭐 직접적으로 농산물 개방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전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회담의 맹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회담 아니죠. 10원, 20원 말하자는 게 아닙니다. 예. 적어도 지금 그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한국에서는 문제 제기를 했지만 우리는 원래대로 가겠다. 자,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함축돼 있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농산물 시장 추가로 개방할 수 없습니다. 쌀, 소고기 안 됩니다. 반도체, 철강 좀 더 깎아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지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우린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딱 선을 긋고 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무기를 더 많이 사라. 심지어 주한미군 주둔 기지에 대해서 우리가 소유권을 갖게 해달라.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요구사항만 열거하는 수준이었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화기애애하고 분위기 좋으면 뭐 하겠습니까? 결국 우리 국익을 지키는 게 목적인데 그러한 점에서는 좀 진전이 없었다. 당연히 어려운 회담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큽니다. 예. 자, 저희는 조금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 몇 시간 전에 나왔어요.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장동혁, 상대적으로 이제 반탄파라고 분류되는 두 후보 간의 대결에서 표차가 진짜 얼마 안 났습니다. 한 2,300표 정도 표차가 났고 결과적으로는 장동혁 신임 당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던 결과인지도 좀 궁금하고요. 저희도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는 말씀들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내가 머리로 계산했을 때는 김문수 후보가 될 것 같은데 왠지 내 가슴 한켠에서는 장동혁 후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분위기가 그랬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전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했던 거는 세대 교체론이었던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께서 훌륭한 정치인이시지만 아무래도 좀 고령이시라는 점도 있고 지난번 대선 주자로 한번 활약을 하셨기 때문에 뭔가 새술은 새부대에 담자 이런 심리가 당원과 지지층에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 하락이 전 요인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8.15 특사로 인해서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 커지니까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이 더 강경투쟁을 할 수 있는 인물을 선호하게 된 것이고, 또 마침 정청래 대표가 체제를 갖게 되면서 민주당이 뭐 사람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해버리니까 더 강성 지지층이 결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동혁 후보가 막판에 반전 뒤집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그 두 가지 요인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대당이긴 하지만.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갈수록 극우화, 강성화가 더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런 결과 결국은 찬탄파 대 반탄파 두 명씩 후보가 격돌했지만은 반탄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12.3 비상기업 내라를 옹호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윤 어게인까지 외치는 이 반탄파 장동혁, 김문수 두 사람이 결선에 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결선에서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는 누가 더 강성 극우 인물인가라는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판에 장동혁 신임 당대표 같은 경우 굉장히 강성 극우 메시지를 과격하게 냈어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찬탄파도 포용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냈는데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는 아니다. 나는 찬탄파는 완전히 내부 총질, 내부의 적이기 때문에 정리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강경 메시지를 냈는데 그 결과 당선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결국 이 강성 극우 지지층 플러스 강성 극우 유튜버들의 도움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 대표적인 게 이제 전한길 씨인데요. 전한길 씨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장에서 사실상 뭐 배신자라는 난동을 부리면서 경고지만은 징계까지 넘어간 그런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강성 극우 유튜버들이 공개적으로 지지를 하면서 장동혁 후보가 탄력을 받아서 당선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세 번째로는요. 국민의힘의 예. 일반 국민들의 여론과는 전혀 동떨어진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경선 룰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민의힘의 본선 경선 룰은 80대 20입니다. 그렇죠. 당원 80%,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 예.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크게 이겼어도 김문수 후보가 결국 당원 투표에서 져가지고 역전을 당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번 투표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60, 그리고 장동혁 후보가 39, 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당원 여론조사에서는 52로 장동혁 후보가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47,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80대 20으로 당심의 비중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후보가 선출됐느냐? 일반 국민들의 정서하고는 일반 국민들의 뜻과는 전혀 상반된 그런 장동혁 후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다시 가야 된다. 그리고 12.3 비상계엄 내란을 우리는 옹호해야 된다.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신봉하는 그런 이제 장동혁 극우화 인물이 이 당 대표로 새로 선출됐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의 미래는 굉장히 어둡다. 예. 플러스 보수 정당의 미래가 어둡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정치가 굉장히 불행한 쪽으로 가게 되는 건 아닌가라는 예, 예. 우려를 떨쳐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장동혁 신임 당 대표가 선출이 되면서 이제 관심이 가는 것은 일단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지도부 최고위원들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역시나 좀 강경이라고 상대적으로 표현이 되는 인물들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지도부 안에서 새로운 국민의힘을 만들어야 할 텐데 국민의힘 안에서 일종의 찬탄파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한동훈 전 대표로 구성되는 그런 친한파 인물들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새로운 국민의힘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근데 저는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이 되고 나서 직후에 하신 이제 수락연설문과 브리핑을 쭉 보니까 확실히 되기 전과 후는 또 다르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층 또 누그러졌어요. 그래요. 지금 뭐 이재명 정권을 종식시키겠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예. 대여 투쟁에 있어서는 강경한 목소리를 내시는데 반면 뭐 친한파, 찬탄파, 뭐 아니면 뭐 내부 총질 예. 이런 여러 가지 그 예민했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난 누구를 특정하고 지목했던 것은 아니다. 그리고 단일 대우로 함께 싸우자는 것이지 내가 누군가를 특정을 축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럼 당을 분열로 몰고 가는 분들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 이것도 조금 전에 나온 메시지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그것이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당론을 세웠을 때 가급적 모든 우리 당원들과 지지층들을 위해서 국민의힘 구성원이라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싸우자라는 쪽에 좀 더 방점이 막혀 있는 것이지 지금부터 무슨 뭐 정치 보복을 하듯이 뭐 누구를 특정해가지고요 뭐 나가라고 한다든지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것이요. 장동혁 후보가 어떤 분입니까? 과거에 친한계에 어떻게 보면 좌장격이셨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와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분이시고 저는 이분이 전략적으로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뭔가 강경한 메시지를 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또 전략적 유연성을 저는 보일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또 여러 가지 특검 문제라든지 내년 지방선거 지금 당이 하나로 뭉쳐서 싸워야 될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한동훈 대표 쪽에 더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좀 예. 우리가 팩트에 근거해서 좀 짧게만 해석을 했으면 부탁드릴게요. 좋겠는데요. 네. 지금 장동혁 신임 당대표 대표적인 수락연설 내용이 우파 시민들하고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 끌어내겠다고 해요. 예. 그러면 이게 훨씬 누그러뜨려진 그런 겁니까? 그러면은 지금 장동혁 신임 대표는 국민의힘의 존재 이유,
그리고 자신의 존재 이유가 결국 이재명 정권 타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우리 예. 국민들이 정당성을 인정할 것인지라는 것이 굉장히 의심스럽고 예. 또 하나 두 번째로는 내부 총질하는 찬탄파를 다 걷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훨씬 누그러진 겁니까?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가겠다는 거예요. 이건 한마디로 윤어게인으로 그대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예.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국민들하고 전혀 반대되는 그런 정당의 길이다. 예. 그래서 스스로 몰락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네, 없습니다. 저희 헌평성상 반론의 기회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윤 전 대통령이라든지 전한길 씨 등에 대한 관계까지도 사실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됩니다. 짧게 좀 답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미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되겠죠. 그게 예. 정치인의 도의인데 다만 그런 뭐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래도 장동혁 대표가 탕평과 통합을 통해서 당을 하나로 만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정치권 이슈들 오늘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그리고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과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